환갑을 넘긴 나이 60이 넘어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제 인생에서 뭘 더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살아가면 되는 걸까? 주변을 보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채우듯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과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60 이후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60 이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입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목표나 불가능한 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아온 것들, 이제는 마주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직장에서의 평가, 이웃의 시선, 친척들의 말, 심지어 자식들의 기대까지. 우리는 평생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선택을 할 때도 항상 누군가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욕구가 아니라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산다고 보았습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재산을 과시하고 사회적 지위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은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산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과 마주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동창회에 나갈 때 어떤 차를 타고 가야 할지, 자식들이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부모인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이제 직장에서 승진할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오랜 습관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평생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외출할 때면 늘 깔끔한 차림새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입어야 하지? 누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나? 그날 이후 그분은 편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식들이 명절 때 오면 항상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집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간단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명절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례해지거나 무신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남들의 평가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돈을 가져도 마음속에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하게 살더라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편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세상이 관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데 바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입고 싶었던 옷을 입고, 가고 싶었던 곳에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남들의 평가는 잠시 내려놓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모으고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예금을 늘리고, 물건을 사모았습니다. 이것이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일정 수준을 넘어선 소유는 오히려 불행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걱정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더 큰 집은 더 많은 관리비와 청소를 요구합니다. 더 비싼 차는 더 많은 걱정을 낳습니다. 예순 이후에도 여전히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필요가 아니라 습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도 계속 모으려는 것은 마음속 어딘가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과 원하는 것의 비율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원하는 것이 더 많으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원하는 것이 적으면 만족스럽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집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모아둔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거나 나눠줍니다. 처음에는 아까워서 망설이지만 막상 버리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20, 30년 동안 모아둔 책을 모두 정리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책장에 책이 가득한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읽지도 않는 책들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기증하고 나니 집이 넓어지고 마음도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고 보관했던 옷들, 아까워서 못 버렸던 옷들을 과감히 처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입는 옷은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옷을 고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유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함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생각보다 적다고 말했습니다. 음식과 잠자리 그리고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사치이거나 허영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청빈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 삶이 무겁고 복잡해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더 이상 축적의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덜어내고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추억과 경험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물건보다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지킬 것이 많지 않으니 불안도 줄어듭니다. 도둑이 들어올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물건이 망가질까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 지혜를 실천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도 바쁘거나 혹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고독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수동적이지만 고독은 능동적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고독을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교 모임이나 파티를 싫어했습니다. 대신 혼자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한 공간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계속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전화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고독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 됩니다. 고독한 시간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또한 고독한 시간에 우리는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것. 이런 활동들은 혼자 있을 때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범한 사람들은 사교를 즐기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을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월감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과 친해져야 합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질이 중요하지 양이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깊이 있게 몇 사람과 진심으로 교류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형식적인 모임이나 의무적인 만남은 과감히 줄여도 됩니다.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른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예순 이후의 삶이 새롭게 보입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새로운 자유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되면 삶은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하루아침에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버려보는 것입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셔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예순 이후의 인생이 결코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성숙의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배우지만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예순 이후는 바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중요했고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예순 이후의 삶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고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삶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진리는 멀리 작용한다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내면의 평화와 자유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무겁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외부 조건이 소박해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바로 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불필요한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여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많은 분들이 있고 쇼펜하우어 같은 지혜로운 선배들이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빌려 조금 더 현명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예순 이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나침반이지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격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에 올라 넓은 풍경을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그러면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